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선거가 뜨겁고 정치의 계절입니다. 정치의 계절 중진 모셨습니다. 조경태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진이 넘죠? 5선이신가요? 네. 5선이면은 뭐 옛날 같으면 당 대표. 그렇습니까? 그렇죠. 당 대표 예. 최소한 원내 대표. 감사합니다. 아니 5선 하시는 동안에 뭐 당도 조금 바꾸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에 있다가 네. 하도 저하고 안 맞아서 예. 예. 그래서 원래 민주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민주당에 민주가 좀 맞습니다. 없는 걸 그때 많이 느껴가지고 민주당에 민주가 없고 반칙만 있고요. 반민주. 그 양심적이지도 못하고 상식적이지도 못하고. 예. 아니 조국 같은 사람이 자기 딸이 그 입시 대학 입시에 그러니까요. 아주 부정적으로 해가지고 유죄가 났지 않습니까? 예. 근데도 그 교육부나 뭐 이런 데서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뭐 이렇게 예. 얘기를 안 하고 또 조국이가 또 나와서 뭐 글을 자꾸 또 쓰더라고요 요즘. 예. 지금도 그러대요. 계속.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네. 되는. 예. 그래서 저는 아주 비상식적이고 비양심적인 집단이다 이러고 있는 거죠. 아니 지금 얼굴 들 수 없는 입장이 됐으면 그렇습니다.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범죄자의 가족 예. 1심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범죄자 이 가족이 가족이고 자기가 주범이잖아요. 본인은 뭐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가장이고 자기가 다 뭐 주범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양심적으로 예.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얼굴을 그렇게 곳곳이 우리 경상도 말로 쳐들고 쳐들고 예? 또 뭐 감나라 배나라 네, 뭐 예. 서울시장 선거에 뭐 예. 박원순을 다시 또 옹호하고 예. 불쌍하다 무슨 뭐 아니, 이러고 성범죄자들 갖다가 불쌍하다라는 이 대한민국이 과연 상식적인 나라입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는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정하는 예. 그런 부류들이 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예. 이제 장중진이시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서울시장 선거 끝나면 네. 이제 김종인 체제가 끝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당대표도 뽑고 이제 이런 움직임이 있을 때 당 스케줄이 나왔나요? 이제 좀 유감스러운 게 우리 당이 이제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우리 당도 보면은 약간 한치 앞을 비상식적인 그런 정당 운영이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원래는 언제 전당대회를 한다. 이게 나와야죠. 규정화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당이 당원들이나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네.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김종인 체제에 말하자면 그 뿌리 깊은 그 제1야당이 김종인이라는 분에 의해서 흔들린다, 뭐 좌지우지된다, 거기 눈치만 본다. 이렇게 비춰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일정도 당의 공식 일정도 안 나오고 김종인 씨가 사표를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뭐 일정을 잡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김종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비상대책위를 해도 네. 그 상식선에서 해야 된다 보거든요. 네. 비상체계가 오래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비상이 아니죠. 상근 체제죠. 1년 이상 간다는 것은 그건 비상. 이거는 그냥 상근 체제죠. 정상 체제죠. 정상 체제 않습니까? 그러면 비상 체제라는 말을 꼬리표를 떼든지. 그렇지. 그래서 많은 당원들이나 시민들은 빨리 김종인 체제를 이제 종식시키고 끝내고 새로운 체제를 구성해라는 그 당원들한테 당비 받아가지고 이 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의 주인은 누굽니까? 당원이죠. 국회의원 몇 명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당원이고 국민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당의 주인은 당원이죠. 그럼 당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존중하는 것이 그게 민주 정당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나이 드신 한 노정객에 의해서 막 후들리는 게 보고 참 안타깝고 지난번 총선에서 졌는데 또 진 패장을 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또 모시고 뭐 우리 저희들이 당이 볼 때는 예, 이번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네. 그 좀 자신감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아주 이 무도한 네. 지금 정치를 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에 우리 당이 조금 지지가 올라가는 이유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네. 정책을 계속 펴나가다 보니까 네. 도저히 이 정권을 그대로 용서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우리 당이 지금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럼요. 이거 솔직히 말씀해 주시니까 저 거북하지 않네요. 아니 진짜 잘해서 그러는 게 절대 저 아닙니다. 지지도가 올라간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권이 우리 당 지지를 올리는데 일등 공신입니다. 그럼요. 문재인 대통령 자신. 문재인과 뭐 네. 그 부류들. 예. 조국, 추미애, 뭐 예. 요즘은 박범계 예. 이런 사람들이 사실 올려줘. 또 윤미향까지. 윤미향까지. 유한배 한문희를 갖다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그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박원순, 죽은 박원순, 예, 오거돈 예. 이런 사람들이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또 최근에 LH 투기에 그렇죠. 연루되어 있는 그 여당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사실 우리 당 지지를 올려준 예. 그 1등 공신들이죠. 아니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도 한마디 했더구만요. 김종인 씨가 너무 그 오세훈 단일화 성공했다고 너무 어깨에 힘주고 너무 미리 샴페인 마시는 거 아니냐. 큰 정치인답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세훈으로 단일화 성공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평가하십니까? 그 진작부터 네. 우리 야당의 승리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네. 야권의 승리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야권이라면은 문재인 정권에 반하는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세력들은 다 합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거기는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도 포함되고 또 저는 더 광범위하게 나아간다면 감사원장 있지 않습니까? 네. 최재형 감사원장도 네. 저는 충분히 그 자격이 있다 보거든요. 네. 이런 분들을 다 대통합시켜서 네. 내년에 대선이지 않습니까? 네. 이번 그 지방선거를 승리하고 내년 대선에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네. 이런 측면에서 오세훈 후보가 이제 단일화가 됐지만은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또 바깥에 있는 많은 우리 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함께 가야 된다. 예.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너무 안철수 의원을 이렇게 좀 표현을 폄하하고 막 예. 꼭 저 단일화의 그 파트너로 여기는 게 아니라 꺾어야 될 무슨 무슨 경쟁자 내진 뭐 민주당 사람 정도로 여기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부분을 좀 따뜻한 마음으로 원래 보수는 품격도 있고 또 따뜻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왕 이제 오세훈 후보가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네. 최대한 안철수 쪽 세력도 좀 이번 선거에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김종인 체제가 좀 보수 시민들은요. 저도 보수지만 김종인 체제 또 안 끝나면 큰일인데 이런 걱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서울시장 이제 가정입니다. 또 선거법에 위반되면 안 되니까 가정으로 오세훈 후보가 지금 분위기 좋으니까 이겼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김종인 씨가 이거 내 덕이다 뭐 이러고 그 소리 뻥뻥 치고 그러면 당원들도 이 양반 계속 모셔야 되는 거 아니야 대선까지? 그러면 여기에 또 휩쓸려 가지고 비상이 이제 상근으로 그것도 당원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당 대표 선출이 아니라 그냥 또 추대로. 왜냐하면 선출 이런 거는 경쟁은 안 하겠다는 분 아니에요 이분은. 왜냐하면 많은 당원들은 이 비상식적인 이 체계를 빨리 종식시키라 하거든요. 네. 그 당원들한테 지금도 아마 물어보면은 꽤 많은 숫자가 김종인 체제에 대해서는 썩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래요? 당원들이요? 그렇구나. 그러면 김종인 체제는 이번으로 끝나는 건가요? 네, 저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열심히 이제 고생하셨으니까 네. 이제 좀 쉬셔도 된다. 네. 4월 8일 이후에는 그 당원들의 직접 투표에서 우리 그렇죠. 대통령도 직접 투표해서 대통령 뽑지 않습니까? 그럼. 당원들도 내 손으로
대표를 뽑고 싶어하는 이 욕구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또 당연히 권리입니다. 예. 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네. 생각이죠. 아유. 그럴 때는 좀 제가 섣부른 질문일지 모르지만 뭐 당대표 도전 같은 거 5선이시니까 네.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저는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들 네. 이런 부분에서 그 문제를 풀지 않으면은 네.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우리 당의 이미지가 보면은 아주 부자 정당, 웰빙 정당 이미지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좀 올드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 이 고인물 같은 느낌. 예. 그러면 또 우리 당이 마치 개혁하지 않는 정당으로 이미지가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개혁적인 예. 정당의 이미지가 있고요. 또 하나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이미지가 그런 있습니다. 이미지가 있죠.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당인 더불어민주당보다도 훨씬 더 많이 쇄신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좀 더 젊어져야 되고 당이요. 예. 역동적이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좀 더 서민적이어야 된다. 예.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아시잖아요. 네. 박정희 대통령께서 공화당을 그때 만들었을 때 40대였어요? 그렇습니다. 예, 40대였고 굉장히 서민적이었습니다. 예. 그 왜 논밭에서 논동에서 예. 막걸리 드시고 하는 그렇지. 게 예. 그게 트레이드 마크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 훨씬 더 소박하고 훨씬 네. 더 서민적인 정당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려면은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훨씬 더 네. 저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예. 그래서 또 이제 기득권 탈기득권 정당. 예. 우리가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무한히 봉사하고 뭐 국회의원이든 뭐 이런 것을 너무 네. 고집하지 않는 그래서 건의를 좀 많이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조경태 의원이 당대표 도전할 의사가 있으면 김종인 체제 안 된다고 이제 목소리를 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은 김종인 체제를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람이고요. 그렇죠. 예. 그건 저는 압니다만 일반 국민들은 잘 몰라요. 예. 근데 네. 지금은 이제 선거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안 되잖아요. 아군한테 또 총질을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생각보다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네. 아군한테 예, 총질. 지금은 참고 계시는구나. 지금은 우리가 선거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서울시장 선거하고 부산시장 선거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우리 이번 선거의 중요도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의 이 심판입니다 일종의. 그렇죠. 문재인 정권이 더 이상은 이런 식으로 독주하지 못하도록 네. 강한 제동을 끄는 예. 그런 아주 중요한 선거가 아닌가 이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김진명 작가하고 그러니까 뭐 친한데 나이도 이제 비슷하고 그분이 가장 존경하는 현실 정치인은 조경태 의원을 꼽더라고요. 예?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그래도 정치 감각이 있거든요. 정치가 관련 역사 소설도 많이 쓰시고 또 아주 식견이 이 해안이 탁월한 분인데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좌우를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참신하고 줏대 있는 정치인은 조경태다. 그렇게 평가했어서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신하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러면은 참신만 해서 됩니까? 뭐 투쟁력이 지금은 저 야당이 존재 이유가 투쟁 아닙니까? 견제하라는 건데 지금 뭐 보면은 안 보여요. 말로만 투쟁한다고 그러는데 법안 다 통과시켜주고 참 좋은 말씀인데요. 투쟁을 안 해요. 오늘 예산 그걸 했거든요. 네. 예산 심의. 네. 오늘 국회에서 이제 찬반 추경 5차 네. 추경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했는데 제가 고집스럽게 반대를 누렸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게 재난지원금을 선거 끝나고 줘도 되잖아요. 예. 근데 하필이면 선거를 목전에 두고 또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네. 5차 추경, 대규모 5차 추경을 국민의 빚을 예. 이게 국민들 빚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걸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야당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를 해야 되는데 예. 아마도 여야 합의를 보다 보니까 아마 반대를 못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야당이 좀 제대로 싸워야 된다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좀 시원하게 그 국민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니 저 면전에다 대고 저 야당 의원님 면전에다도 이런 말씀드리기 거북합니다만 아니 그 저 뭐 보면은 저 텔레비 카메라 저 기자들 카메라 있을 때 괜히 뭐 이거나 저 카메라 받으려고나 그러지 그 결과적으로는 다 통과시키고 다 통과적이. 예, 저 되지도 않는 장관들 청문회 놓고 결과는 다 장관 임명하고 예. 뭐 저 난동 부리는 거 결과적으로는 다 난동 부리게 하고 끌려만 가고 이러고서 노인인 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모셔다 놓고 그 양반에 휘둘리고 오선이신데 이제는 좀 뭐 칼을 뽑으셔야 되지 제가 않습니까? 이제 그 칼을 뽑으려면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려면은 이제 괜히 내부 분란으로 비춰지면 안 되거든요. 그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그 정당한 절차가 바로 전당대회입니다. 예.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당하게 이제 당 대표가 된다면은 예. 이제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힘이 생기게 되죠. 아, 그럼 이제 쇄신을 쫙. 네, 네. 그 쇄신도 하고 또 대정부 투쟁이 네. 그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투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원내대표가 되든 당대표가 되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리더십이 중요한데 지금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제 조경태 의원 입장에서는 이 국민의힘이 안철수도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최재형 감사원장이라든지 윤석열 총장이라든지 이렇게 외연을 확장하는 게 중요하다. 예, 이런데 지금 그쪽에서는 제3의 길로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못마땅하니까 아유 윤석열들아 제3의 길에서 빅텐트 쳐가지고 다 국민의힘에서 일부를 흡수하든지 이래라 이런 목소리가 또 많아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거라는 것은 네. 51대 49 싸움이거든요. 네. 일단 1대1 구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만약에 이게 국민의힘당과 또 다른 당이 또 제3의 정당이 생겨가지고 그 이게 또 분열이 되면은 네. 저쪽은 하나지 않습니까? 네. 저쪽은 기분이 40% 이상 있다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무리 이쪽이 선전하더라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가 결코 많은 득표를 한 게 아닙니다. 41%였죠. 41% 2% 받고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그때 야권이 합쳐졌으면요 문재인 그 후보는 대통령이 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 대선을 좀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된다. 다소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서로가 좀 마음을 비우고 그 서로 통합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 통합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당 대표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 예. 예. 그렇게 해서. 그리고 저 뭐 홍준표 전 대표님도 우리 당에 들어오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네. 나는 이 당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당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 왜 안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진을 지금 한 표가 아쉬운 한 석이 아쉽고 한 표가 아쉬운 시기거든요. 우리 당에 다 모아가지고 그분들한테 동등한 기회를 주면 되거든요. 네. 지난번 총선이 우리가 망한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저는 이래 봅니다. 공천 잘못해서 망했거든요. 네. 공천이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경쟁력을 상실해버린 거죠. 네. 그래서 내년에 대통령 선거 역시도 대통령 후보들한테 그 공정한 기회를 준다면은 네. 그 중에서 가장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이 후보가 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예, 그 기회를 공정하게 줄 수 네. 있도록 그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떤 그 개인의 어떤 그 야망, 욕심, 그다음에 그 계파의 야망, 욕심에 따라서 유불리를 따서 홍준표가 들어오면 저 맞습니다. 입심이 세고 그 세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거 좀 골치 아파. 저 경쟁자야.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뭐 이런 심리가 작용하는 그건 네. 그거 안 되죠. 그 사실은 이 말이 좀 저 방송에서 적절할지 모르겠 우리 경상도에서는 꼬시래기 지살 뜯기 한다 그러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뭐 조그마한 그 물고기를 막 서로 뜯어먹는 뜯어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그죠? 그거는 그 의미 없는 배워야 되겠네. 꼬시래기, 지살 뜯기. 개꼬시래기, 지살뜯기. 예. 그래서 그거는 야, 재밌다. 예. 상당히 저 우매한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파일을 좀 키우고 그리고 대통합을 해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탈환하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방점을 찍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각자들이 욕심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일 네. 거고
그래도 대의를 위해서 자기들을 조금씩 내려놓는 모습들이 필요하다. 아니 정당한 페어 플레이를 하면 그렇습니다. 되는데 예, 그게 예. 안 되고 이게 그러니까요 지금 1, 2년이 아니라 쭉 겪어보니까 안 되겠다. 이저 아까 우리 조경태 의원님은 그래도 당 소속 중진이시니까 그렇게 보실지 모르지만 이 외연에서 보면은 한 번도 51대 49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한 번도 그 제3의 후보가 대권 잡은 적이 없다 이렇게 없습니다. 좀 예. 말씀하시는데 세계 역사에는 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세계 역사는 또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상 지금 문재인이 다 열고 있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일들을 벌이고 있잖아요. 제3의 깃발 꽂아가지고 제1, 제2를 흡수해가지고 대권 잡는 예가 없으리란 법 없습니다. 국민의 마음들은 그렇지 맞습니다. 않아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근데 이게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시간도 제 생각에는 뭐 우리하고는 다르지만 유럽에 보면 코미디언이요. 예. 제1야당도 아니고 제2야당도 아닌데 그냥 당선돼 버려요. 그것도 70 몇 프로로. 그건 왜냐하면 너무 실망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민주당은 절대 찍을 수 없는데 국민의힘도 뭐 갸우뚱 하는데 강력한 이제 지도자 예를 들어서 윤석열 같은 사람이 나오면요 글리 확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참 그리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근데 정치는 현실이거든요. 한국 정치하고 다른 외국 정치는 다릅니다. 네. 토양이 다릅니다. 네. 한국 정치는 철저하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치거든요. 네. 호남 지역에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그 민주당에서 득표가 굉장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총선 때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호남 지역은 굉장히 뭉쳐져 있습니다. 네. 아주 그 단단하고요.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기본표가 네. 제가 보기에는 한 40% 안팎은 된다 보거든요. 네. 그건 대단한 그렇죠. 그 고정표입니다. 그죠? 네. 그랬을 때 이쪽이 분열된다. 윤석열 쪽에서 나오는 새로운 정당, 또 이 국민의힘당이 기존의 정당이 서로 분열돼 있다 하면은 승리를 그 담보하기 상당히 어렵다 이런 거죠. 예. 분열이 아니라 핵융합으로 저쪽이 핵이 돼서 이쪽이 와스러지고 저쪽으로 확 갈 수도 있는 현상도 있어요. 예, 그래 되면 좋은데 그것도 말씀드리지만은 선거에는 1, 2% 차이가 그렇죠.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쪽에서 해볼만하다라는 판단이 되면요, 이 분열돼 있는 해볼만하다 판단하면 저기는 더 결집이 합니다.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저 국민의힘의 다음 지도자가 진짜 그 잘 융합을 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융합이 이게 물리적인 융합뿐만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이 국민의 마음을 융합할 수 있는 그 이제 뭐 들어오겠다는 분들도 내가 저기 들어가서 기회가 있을까 하는 그 의구심을 떨쳐버리도록 해줘야 돼요. 나 저기 들어가서 내가 얼마든지 경쟁할 수 있겠구나. 예. 그 기회를 균등하게 주면은 저는 그 누구든지 다. 근데 윤석열 총장이 안 들어가겠다. 난 제3의 길에서 깃발 꽂겠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될 경우. 아마 그 우리가 저 정치라서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좀 건물입니다만은 그런 상황이 오면은 둘 다 죽는 거지요. 예. 그러다면 더불어민주당이 또 재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여준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도 아마 안철수 후보가 오세훈 후보한테 지지 않았나. 그게 이제 먹힌 것 같아요. 먹혀서 이번에 안철수가 훌륭한 면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 단일화 과정에서 쿨하게 저 선방적으로 양보한 거. 저는 안철수 후보가 좀 다소 아쉬웠던 게 너무 단일화 과정을 좀 지리하게 밀고 땡기고 한 거거든요. 사실 안철수 후보는 새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진짜 쿨하게 그 국민의힘당이 그 다 가져라 룰을 하는 식으로 확 던졌어야 되는데 조금 더 일찍 그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예, 그래서 자꾸만 그 지리하게 끌고 하다 보니까 또 그 중간에 뭐가 터졌습니까? LH 부동산 투기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당에서 나와도 되고 안철수 후보가 나와도 되고 둘 다 되겠네. 그럼 우리 당에서 지지자들이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 당이 이제 결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당이든 이 자신감이 붙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그 전통적 지지 세력들이 결집을 하게 되거든요. 이번에
그 안철수 후보의 패인의 원인 중에 하나도 예. 자세히 분석하면 아시겠지만 예. 내려놓으려면 확실하게 내려놓고 네. 그냥 국민의힘당에서 알아서 해라 하고 네. 던졌었으면은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훨씬 더 유리한 국면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죠. 네, 그렇게도 이제 보시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게 안철수는 이번에 지구도 이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안철수 개인 정치적 자산으로 보면 서울시장이 되는 것보다 네. 서울시장이 되는 것보다 이번에 마지막 모습은 국민들한테 많이 각인이 처음에 이제 지금 조경태 의원 지적대로 던지려면 일찍 던졌어야 된다는 인데 국민들은 마지막 모습을 기억을 해요. 아 그래 쿨하게 던져서 아름답게 졌어. 그리고 지고 난 다음에도 빨간 넥타이 메고 국민의힘 상징인 빨간 색깔 갖고 나와서 이렇게 합류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 자체가 그게 각인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차기 대권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안철수의 정치적 자산은 꼭 대권 돼야만 성공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네. 후보가 제가 봐서는 조금 더 몇 집을 좀 길러야 되고요. 네.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결단할 때는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왕 빨간 넥타이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국민의힘당에 들어왔었으면은 본인이 후보가 된 거예요. 진작에. 예. 국민의힘 들어왔었으면 들어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들어오면 오세훈 후보도 아니 근데 양보를 들어오라고 사겠다. 해놓고 김종인이란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렇게 험담을 늘어놓는데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요? 보십시오. 그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 그 한 사람 보고 정치할까 하면 정치를 왜 합니까? 정치는 국민을 보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그렇게 뭐 지각태각 해가지고 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결단을 했으면은 빨간 넥타이를 이번에 매일 정도의 각오였으면 좀 일찍이 네. 들어갔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들어갔었으면 아마 다른 후보들은 그때 당시에 출마 의사가 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좀 후보가 되는 방법에 있어서는 훨씬 더 수월하지 않았나 생각. 그러네요. 정치라는 것은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정치 예. 타이밍인데 참 지나고 나면은 이제 그게 이제 보이는데 당장 지나기 전에는 그게 이제 잘 안 보이죠. 결과를 보면 그런 텐데 아이고 우리 김진명 작가 제가 좋아하는 김진명 작가가 제일 현실 정치인 중에서는 최고로 치는 조경태 의원이신데 앞으로 우리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좀 제대로 못 맞춰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이 경제학적 관점에서 네. 최고 존경하는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거든요. 네. 박정희 대통령이 안 계셨으면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저는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은 오로지 국가 국민이 잘 먹고 잘 사게 하는 네. 새마을운동에도 보면은 새마을운동 노래에 보면 잘 살아보세 그렇죠. 자 그게 우리 국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고 자신감을 네. 불러줬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이념적인 지루한 싸움보다는 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이 문재인 정권이 망친 경제 네. 파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매우 심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국민의힘당이 좀 보듬어주고 우리 국민의힘당이 앞장서서 국민 여러분들의 미래, 네. 국민 여러분들의 경제, 국민 여러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하는 그런 좀 이 참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걸 네. 우리 국민의힘당이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도움되는 네. 그게 실용 정치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보다도 미래는 내년에 내후년에 더 잘 살아질 수 있다는 네. 그 가능성을 우리가 먼저 열어주는 네. 그런 정치를 저는 우리 당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해야 되는데 하려면 우선 막아야 하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저쪽에서 폭정을 저지르는데 우리는 아름답게 하겠습니다. 아름답게 하겠습니다만 하면 기회가 없는데 언제 해요? 그래서 이쪽을 폭정을 막아야 기회가 오든 말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아마 이 보궐선거가 네. 말씀 주신 그 폭정을 막는 하나의 그렇죠? 토대가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저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내년에 이제 정권 탈환을 네.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진짜 잘하려면은 네. 지금부터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그냥 권력을 잡고 네. 또는 권력의 부스러기에 빌어붙어 가지고 네. 출세하겠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어. 오로지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 그 생각이 좀 더 우선돼야 된다. 네. 그 진정성이 통하게 되면은 국민들도 우리들 훨씬 더 그 네. 안심하고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 좀 마지막으로 저 질문 드리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요 사람 때문에 지금 안 된다 하는 사람 한 사람만 뽑으라면 누구? 이 사람이 없어야 국민의힘이 더 잘 되는데. 그 상당히 중요한 질문 같은데요. 아마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 판단하실 시청자한테 미루지 마시고요. 다들 그 소중한 자손들이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좀 한 마음이 돼서 예. 오로지 이 권력의 부스러기를 이렇게 주워 먹는 그런 심정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나라가 정말 그 아프리카보다 더 못 살 때 그 시절에 어떻게 이 나라를 일구었는지 그때 정치 선배님들의 그 어떤 각오라든지 그때 그 실천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나이스하게 어려운 질문 피해가시네. 그러니까 결론은 거네. 꼬시래기 지살뜯기 하지 말아라. 저 배웠습니다. 하나. 감사합니다. 예. 대통합을 통해서 네네. 우리가 한 마음이 된다면은 네. 다 소중한 분들이거든요. 네. 이분들을 내치려고 하지 말고 네. 다 함께 좀 포용하는 마음에서 좀 크게 움직인다면은 아마 이번 그 보궐선거에도 그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고요. 내년 그 정권 탈환에는 훨씬 더 유리한 국민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퍼센테이지로 하면 몇 퍼센트 확률이 있습니까 이번에 서울시장? 저들이 어떤 또 장난을 그러니까 칠지 예측이니까 모르거든요. 예측이니까. 예, 어떤 이해찬 전 그 대표가 또 뭐 이긴다고 그러대 거기는. 거기에는 정말 그 숨어 있는 그 뭔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바짝 긴장해야 됩니다. 긴장의 끈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요. 그 여론조사 조금 앞선다 가지고 괜히 지금 그럼 몇 퍼센트 예측하십니까? 글쎄요. 그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게 되면은 또 우리 쪽의 지지자들이 또 좀 이렇게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이리 보시면 됩니다. 51대 49, 3으로 보면 됩니다. 최근에 우리 쪽 그 우호적인 그 매체에서 여론조사한 거 보니까 한 10% 정도 차이 나는 걸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건 안심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10%는 얼마든지 시원하게 답을 안 해주시니까 뭐. 뒤집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시원하게 답을 안 해주시니까. 네. 절대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거 선거 유세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긴장의 끈 안 놓치는 건 당원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하여튼 5선이시니까 앞으로도 그 아까 말씀하신 꼬시래기 지살뜯기의 정치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서 모범을 좀 시원하게 보여주시어서 차기 어떤 지도부 형성에 큰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